그래서 어제까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떤 것들을 이제 수행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또 오늘은 이어서 어떤 내용들을 할 건지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경만 학습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벌써 사실 이제 4일차, 아니 3일차죠. 요 어제 이제 엊그제 3일에서 이미 이제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수치미분을 통해서 수행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느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위해서 우리 어제 시간을 주요하게 이제 보냈습니다. 어제 이제 4일차 오전에 5차 역전파가 그것에 이제 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계산 그래프와 연쇄 법칙과 역전파 요 세 가지의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데 요 사실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3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 초등학교 산수 문제를 통해서 5차 역전파 자체를 이해하는 이제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조금 들기는 했는데요. 왜 그랬는가? 라고 하면은 실제로 구현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5.7절의 5차 역전파 구현하기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 이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백워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현을 이제 했었어야 됐습니다. 했죠. 그래서 그 5시간이 걸리던 수치 미분이 500ms, 즉 약 2분의 1초로 줄어드는 엄청난 혁신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방법론 자체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하드웨어인데도 정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역시 이제 알고리즘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원리는 알겠어요. 원리는 알겠는데 이거를 내가 다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죠? 그 모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기타 등등 모든 이제 기본적인 연산들에 대해서 다 이제 역전파를 이제 정의해놓고 이제 구현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분해하면 다 결국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다 분해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분해하는 거, 분해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요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미 구현이 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살펴보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제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텐서플로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 이제 같이 해보시면서 그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가치가 이제 소위 말해서 플러스 알파의 가치, 넘파이가 이미 있잖아. 근데 굳이 왜 이거를 해야 되냐? 우리 할 수 있는데 일단 넘파이는 계산 그래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역전파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구현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우리가 늘 미분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전파가 모든 연산에서 이제 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신경망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그 역전파를 통해서 미분을 구하는 과정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번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손실이 줄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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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무수히 많이 이제 반복을 이제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매개 변수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로 인해서 그냥 한두 번 할 거면은 사실 굳이 이런 것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넘파이만으로는 이제 부족해져서 역전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상대하는 그런 수치 연산 라이브러리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텐서플로우가 나왔을 때는 얘가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이다 이렇게 그 자신을 소개한 게 아니고 우리는 또 다른 이제 수치 연산 라이브러리입니다. 넘파이와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넘파이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제 딥러닝을 위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소위 말해서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이제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넘파이는 GPU에서 연산하는 게 안 됩니다. 아직 우리는 GPU 연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충분히 빨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모형인데요. 이 모형이 신경망이어도 이 모델이 이제 딥하냐?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전혀 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으로 딥러닝을 만들 수는 있는데 모든 신경망이 딥러닝은 아닙니다. 이제 요새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으니까는 이제 신경망하고 이제 딥러닝이 이제 동의어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딥하지 않은 신경망이죠. 쉘로우, 얕은 신경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얕은 신경망에 대해서는 굳이 뭐 GPU를 이제 도입할 이제 필요가 있냐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드실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GPU와 같은 계산 그래프를 통해서 역전파를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이거를 이제 안 쓰면 아무리 얕은 신경망도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거 어제 이제 체험하셨죠. 그러면 이제 GPU가 이제 언제 필요해지냐? 딥해지고 복잡해질 때. 이럴 때 점점 CPU에서 GPU를 이제 활용하는 연산이 효과를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쯤이냐? 요 7장의 합성곱 신경망을 이제 가게 되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아직은 여전히 딥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이제 연산의 이제 요구량 자체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요때 이제 수십 초, 즉 이제 수분에서 수십 분이 되고 수시간이 될 수 있는 요런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GPU를 도입하면 수시간이 수분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런 이제 효과를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차 복잡한 딥러닝을 하면 할수록 GPU에 대한 요구량 자체가 이제 증가한다. 이런 점이고요. 또한 이제 그 데이터의 규모 자체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제 딥하고 복잡한 것들은 데이터의 요구량 자체가 이제 점차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챗GPT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더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챗GPT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그 챗GPT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데이터가 남아나질 않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는 다 긁어 온 거예요. 그 접근 가능한 데이터들은.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얘를 더 훈련을 시켜서 더 이제 그 과적합을 줄여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딥러닝이 현재의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한 가장 어떤 그 문제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무엇이냐면 데이터가 더 이상 이제 남아나지 않아서 이제 부족하다.
아, 우리 칩이랑 뭐 이런 거는 뭐 만들 수 있어. 그냥 뭐 꽂으면 돼. 근데 데이터가 부족하네. 그래서 이제 성능에 좀 상한선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아마 그거는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지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이제 동작하는지 근본적인 이제 원리를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어제는 GPU 얘기는 안 했어요. 요 얘기는 이제 아직 우리가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랬고, 이 계산 그래프의 이제 역전파를 직접 하지 않아도 미분은 이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는 이제 독자적인 자료 구조를 이제 도입하는데요. 넘파이에 대응하지만 계산 그래프를 형성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자료 구조를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살펴봤고, 이제는 이 6장과 7장의 내용에서는 어제까지는 다 모든 거를 이제 구현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이제 측면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물론 구현을 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좋아요. 구현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좋지만,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개발적인 느낌이 이제 강하게 이제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고수준으로 올라와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어제 마지막 시간에 수행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걱정하시는 게 있죠. 전혀 쉽지 않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이 텐서플로우로 지금 신경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제 똑같으니까 이제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경사산출을 이제 수행하는 요런 이제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가 구현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점이 있죠. 뭐냐면 이 연산별로 그 역전파 분석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고 그거를 이제 구현하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쉬운데, 하지만 여전히 이제 모형을 직접 구성하는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담감 자체를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모형을 구성하는 이제 편의적인 이제 고수준의 API가 이제 등장을 했고, 그게 이제 무엇이냐? 라고 하는 점을 이제 통해서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5일차 노트북을 생성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5일차 노트북입니다. 그러면 이제 5일차 노트북에서는 이제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요거 이제 똑같은데, 다만 우리가 이제 텐서플로우를 이제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텐서플로우 자체가 우리의 이제 기본 라이브러리화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전을 좀 탑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작업하실 때 요 노트북의 이제 코드는 뭐 몇 버전의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만약 텐서플로우 이제 컨피그에 이제 리스트 피지컬 디바이시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이제 소개드린 바 이제 CPU랑 이제 GPU가 이제 다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번호가 붙는 이유는 장치가 한 개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GPU가 이제 여러 개이면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이제 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GPU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GPU 디바이스 네임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장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상세한 정보를 이제 얻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 여기서 이렇게 이제 붉은색으로 나오는 건 이거는 그 로그입니다. 이 로그는 그 보통 이제 정보성이고 이거는 이제 오류가 아닙니다. 오류는 이제 에러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로그는 이제 뭐 2023년 1월 26일 9시 48분에 요 i로 이제 시작하는 거, 이 형식 자체는 이 로그에서 이제 정하는 건데, 요 i라고 하는 것은 이제 info의 약자입니다. 요게 i인 경우가 있고, w로 시작하는 이제 warning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error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요 info나 warning 정도는 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error는 이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종종 다르더라고요. 이게 에러라고 표시가 되는데 그 텐서플로우 2.15전에서는 요 에러인데 사실은 뭐 별로 크게 그 의미가 없는 에러인 경우가 있고 뭐 하여튼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라. 다만 이제 이 실행 자체가 실패해서 정말 이제 에러가 이제 발생한다. 그 트라이 캐치에서 이제 할 만한 그런 예외가 이제 발생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코드 실행 자체가 이제 실패한 거죠. 네, 지금은 제가 이제 맥에서 돌리고 있다 보니까는 이 장치 이름이 애플 M1 프로라고 이제 나와요. 그죠? 근데 만약 제가 이제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서 이제 돌린다든지 하면 요거는 이제 그 다르게 이제 나오겠죠. 그래갖고 이제 요 아래 이제 보면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메탈 API라고 하는 이제 그 그래픽을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는 GPU 메모리의 양 자체가 제대로 이제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됩니다. 되긴 되고요. 근데 아직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애플이 이제 2024년도에 그 저전력 코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서 좀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인 거는 이제 사실인데, 지금의 이제 그 왕자는 엔비디아죠. 그래서 그 애플 하드웨어가 그 되기는 되는데, 뭐 아주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잘 되진 않으니까, 어, 딥러닝을 이제 심각하게 하시려면은 적어도 이제 엔비디아 이제 계열의 그래픽 카드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그 조직에 계시는 경우에는 조직의 뭐 GPU 클러스터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이제 접근하셔서 뭐 하실 테니까 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고민 안 하셔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저밖에 못 보죠. 그죠? 이 GPU 디바이스 네임 하면 이제 안 나오시겠죠. 왜냐면 현재 이제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텐서플로우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마다 다른데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하면 무조건 GPU 쪽에서 연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설정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은 그 이 연산 자체를 그 GPU를 아예 꺼버린다든지 이러기보다는 그 이후에 살펴보실 수 있도록 연산 자체를 이제 CPU에서 하도록 제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요. 어제처럼 이제 GPU를 다 꺼버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고수준의 API를 통해서 같이 이제 보다 효과적으로 신경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바, 우리 그 대단히 이제 고생했던 점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무엇이냐면 이런 걸 이제 일일이 이제 다 구현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뭐 이게 그 굉장히 이제 고생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텐서플로우의 고수준 API라고 할 수 있는데 2023년 이후에는 이제 일반적인 고수준 API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이제 케라스라고 하는 API가 있습니다. 딥러닝 모형을 만드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수준 API. 케라스입니다. 2023년 후반 이후로부터는 파이토치도 지원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다른 그 연산 라이브러리를 이제 케라스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2023년 후반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시점부터죠. 그때는 이제 케라스가 이제 지원하고 그래서 케라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제가 이제 사용하는 버전도 같이 이제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5 버전인데 여기 이제 설치된 게 2.15 버전인데 3 버전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케라스 버전을 이제 저쪽에서 지정을 좀 안 했나 보네요. 요거는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제까지 만들었던 신경망을 케라스 API로 만드는 것이 이제 어떤 경험인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형을 만들 때는 그 전역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왔는데 일단은 이제 먼저 그렇게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이제 리팩토링을 해서 개선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요 케라스에서 우리가 결국 관심인 그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레이어다 이런 건데 요 레이어가 이제 일단 이제 있고요. 우리의 이제 모델은 케라스 이제 시퀀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게 그 역전파 신경망입니다. 어제 우리에 따르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역전파라고 얘기 안 할게요. 역전파 신경망이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요거 이제 얘기하면은 좀 쪽팔립니다. 그죠? 오늘 이후로부터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만들 때는 그 이 텐서플로우에 지금 당장 그 GPU가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CPU 맥락에서 만들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텐서플로우 디바이스를 GPU로 이렇게 바꾸시면 이 GPU 맥락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코드는 이거밖에 수정하실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CPU 이렇게 만들고요. 처음에 이제 모형이 한번 만들어질 때는 이제 로그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로그는 이제 알았어 하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실행하시면은 이제 한 번만 그 프로세스에서 이제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델하고 add 어제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이제 스타일로 하면 레이어즈 이제 댄스 이렇게 하고 출력 50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dd 레이어즈에서 activation sigmoid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입력은 층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레이어즈에서 이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케라스 이제 인풋이라고 이제 해서 이제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풋 쉐입은 784짜리 이제 벡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형상을 이제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계층이 아닙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레이어즈인데 얘는 인풋이잖아요, 그냥. 그런 점이 이제 차이점이고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야, 근데 이 댄스가 뭐야? 댄스가 뭘까요? fully connected, 완전 연결, 댄스, 밀집 연결, affine,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리니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요 댄스라는 명칭은 케라스 API에서는 댄스로 부르고요. 요 리니어라고 하는 명칭은 파이토치에서는 얘를 리니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진짜 지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것들은 그냥 이렇게 이제 연산을 이제 수행하는 건데 우리도 이거를 클래스로 만들었잖아요. 반복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번 이 연산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냐? 당연하게도 이 고수준 라이브러리에서는 그 뭐 맨날 하는 걸 뭘 그 사용자한테 만들라고 해. 그냥 우리가 만들어 두면 되지. 이런 거고요. 이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액티베이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일일이 액티베이션의 종류를 그 클래스로 만들기보다는 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명칭을 지정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활성화 함수를 이제 쓸 것인가 사용자가 이제 지정하도록 했다. 이런 식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반복이죠. add, layers, dance. 이거 여기 뭐 할까요? 100. 그죠? add, layers, activation, sigmoid. 그죠? 그럼 이제 요게 그 이 명칭을 좀 줄게요. name 이제 fully connected 1번. 그죠? 얘는 그러면 그냥 이제 얘는 뭐 굳이 이름까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는 이제 fully connected 2번. 그죠? 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add layers 하고 dance 하고 마지막에 이제 10으로 끝나야 되겠죠. name 하고 얘는 fully connected 3번인데 얘는 이제 그 출력을 이제 발생하는 이제 부분이죠. 그죠? 그렇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선택 사항인데 왜냐면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 쪽에서 소프트맥스가 안 돼 있다고 이제 알려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해서 이제 전달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제 그 구분을 위해서 좀 하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맥스로 이제 그 지정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소프트맥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로짓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하는 이제 이쪽의 그런 이제 그 용어를 반영해서 다음과 같이 모형을 이제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타가 레이어 즈의 오타가 이제 하나 있었고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만드시고 나면은 이제 그 이 모델의 서머리 이렇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머리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요거를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얘네 액티베이션의 명칭들이 좀 무작위라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얘도 그냥 이왕 하는 김에 이쁘게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름을 주죠. 요 명칭을 그냥 이제 시그모이드라고 하시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 명칭이 이제 고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그모이드 1번, 시그모이드 2번, 뭐 풀리 커넥티드 1번, 풀리 커넥티드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줘야 됩니다. 명칭이 고유해야 돼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서머리를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 모형도 그냥 이제 시퀀셜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 이제 왜 만들었는가 하면은 얘를 만든 이유가 엠리스트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엠리스트 클래시파이어. 성주야, 이때까지는 그 아름다운 우리말로 해오더니 왜 여기는 또 너 영어로 하니? 예석하게도 여기 이제 로마자로 표현을 이제 해줘야 되고 띄어쓰기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네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식으로 이제 적절한 방식으로 이제 표현되도록 이제 로마자를 사용해서 그죠? 아스키 코드 범위 내에서 이제 로마자를 사용하고 또 이제 띄어쓰기가 이제 아마도 허용이 안 될 겁니다. 되네. 요건 되네. 그래서 이제 띄어쓰기는 이제 되니까 요건 되나? 요건 안 되죠. 계층에서는 안 되고 모형에서는 이제 띄어쓰기가 이제 허용이 되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는 것들이요. 이렇게 뭐 네임 뭐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 이제 소개해드리는 입장이니까 서머리를 좀 깔끔하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서 같이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죠. 그러면 요게 이제 한 층이죠. 한 층. 1층. 2층. 출력층.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제 요 아웃풋의 쉐입이 넘바이 50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너는 왜 있는 거야? 이게 S개예요, S개. 그리고 이제 50은 이제 우리의 뉴런의 개수겠죠. 퍼셉트론의 개수. 우리가 이제 50개의 퍼셉트론을 이제 꽂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50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파라미터의 개수가 39,250개가 나왔는데 요 계산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784 곱하기 50 더하기 50개가 39,250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중치 1층 가중치의 형상이 이미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요 입력의 수 출력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이때까지 신경망의 구성에 대해서 납득을 하시면 이런 API들은 이제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편하네, 납득할 만하네, 이런 식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선형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리 커넥티드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첫 번째 입력이 이제 S 바이 784가 들어오죠. 그거랑 1층의 가중치가 지금 784 바이 50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784 바이 50이니까 지워지고 해서 얘는 S 바이 50이 되겠죠. 그래서 S 바이 50의 출력이 지금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넘어가면
요 fully connected는 요거는 이제 선형 변환이거든요. 그래서 요 그 선형적인 어떤 변환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비선형 변환을 이제 거쳐야 되고,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와 같은 비선형 변환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근데 시그모이드는 매개 변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를 이제 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소별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나가는데, 다만 이제 뭔가 이제 비선형 변환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엔 논의가 반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2층은 요 1층에서 넘어온 것을 이제 H1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H1하고 2층에 이제 가중치가 내적을 수행하고 2층에 이제 편향을 더하는 이제 그런 방식일 텐데, 여기서 이제 S 바이 50이 넘어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5100이 되는 게 그 50개의 입력하고 100개의 출력을 이제 내도록 했고, 거기에 대해서 100개의 편향이 이제 있겠죠. 요거는 암산하기 쉽죠. 5100,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얘도 S 바이 100개가 나가는 이제 그런 구성이고요. 그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그모이드가 이제 그 처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력으로 이제 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그 시그모이드를 거쳐온 걸 H 이제 2층에 출력이고, 3층에 이제 가중치와 편향을 이렇게 이제 더해가지고, 얘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여기는 또 계산하기 쉽죠. 100 바이 10으로 무조건 이제 끝나죠. 요게 지금은 당연히 납득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지난 4일 동안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신경망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제 라이브러리들은 그 이해를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입력하고 이제 출력, 입력 출력 이런 식으로 되고, 요것도 암산하기 쉽죠. 1010.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아웃풋이 이제 발생했는데,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제가 Z 라스트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완전 연결 계층의 이제 출력이죠. 그죠? 완전 연결 계층을 그의 출력을 우리가 Z로 불러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Z 라스트인데, 마지막에는 이제 요 로짓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Z 라스트를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해서 그 각각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이제 그 처리하는 것을 이 신경망과 기계학습 쪽에서는 이제 로짓 해버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용어 이상해요. 이상한데 그 1950년대 이후로 하여튼 그렇게 정립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단어를 쓰면은 이쪽에 이제 인싸가 되시는 겁니다. 아, 로짓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다른 사람들 모르지. 다른 그 분야 사람들은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이 로짓이라는 용어를 이제 딱 쓰는 걸 보면은 아, 이제 인싸구나. 이렇게 이제 딥러닝 인싸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주구장창 구현해왔던 신경망이 그대로 이렇게 구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그 사실 이제 그 동영상도 이제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캡처 한번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야지. 아, 제 얼굴은 빼고 찍어야죠.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사진 한번 찍고, 그죠? 이제 칠판에다가도 우 갖다 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케라스 API를 사용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어제와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이 댄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뭐에 대응할까요? 여기에 대응합니다. 이 클래스 완전 연결을 만약에 우리가 댄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 요게 그 이미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레이어제 댄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오던 것들은 이거를 이제 직접 만드시는 부담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이게 신기하다고 느끼는 거는 어떻게 이제 느끼는 거와 같냐면 오,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 변속이 돼. 막 그 창문이 자동으로 내려가. 이런 게 신기하던 시절이 있긴 했었죠. 20년 전에. 그죠? 근데 지금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딥러닝을 수행하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2015년 정도요에서 2010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직접 구현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딥러닝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제 라이브러리들도 급격하게 이제 발전했고 여기서 이제 점점 이제 그 반복적인 것들은 보다 이제 고수준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2020년대를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시점에서 이게 이제 신기하다고 느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동 변속이 되는 자동차가 신기하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좋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학습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습 절차를 이제 돌입을 해서 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은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를 역전파 신경망에서 그 데이터를 이제 적재하는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고 전처리하는 부분은 다 똑같이 할게요. 다 똑같이 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달라서 뭐 달라졌다 이런 논의가 없도록 그 해당 부분을 찾아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고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들은 그 ND 어레이로 해도 이제 상관없고요. 그 우리가 이제 모형한테 넘기면 내부적으로 텐서플로우 변수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해오던 대로 엠리스트 파일을 이제 적재하고요. 전처리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현이 달라졌다는 거지 데이터나 데이터의 처리 방법이 달라졌다고 이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 이제 필요로 인해서 그 Y 트레인은 이제 다음과 같이 하고 또 이제 Y 테스트도 이제 우리가 손실을 구하려면 필요하니까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 원핫 행렬이라고 이제 한 번에 요거 이제 만들고 테스트 레이블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대문자 이제 Y 테스트 이제 쉐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행약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별로 이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결함을 위해서 요거를 그냥 좀 접어둘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 하는지 아실 거고. 그죠? 그러면 데이터 쪽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모형 이제 훈련으로 이제 돌입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CPU 쪽에서 이제 수행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바 CPU 쪽에서 해도 지금 성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델 핏을 하고 싶은데 이 API마다 그 방식이 좀 다른데 얘는 이제 컴파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손실함수를 이제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손실함수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요게 우리의 그 교차 엔트로피입니다. 그런데 요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이제 다중 유형을 위한 것이 이제 있고, 또 이제 그 이진 유형과 이제 다중 유형을 좀 구분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다중을 선택을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함수를 우리는 이제 객체를 만드는 시점에서 이제 생성자에다가 전달했는데, 요거는 이제 API 스타일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컴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에서 지정을 이제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고요.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이 훈련을 이제 시켜보고 과연 이제 잘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